저번 시간에 32번 진도 못 나가고 오늘 그 37번까지 32번 포함해서 6개 질문 진도 나갈 건데 질문이 많으니까 잘 기억해 두고 필요한 부분은 그 추가 읽기 프린트 이면지 뒤쪽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예습을 철저히 해와야지 수업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숙제 검사 한 거 확인했을 때 내 기억상 하진이랑 민선이 이 2명 빼고는 전부 다 자습 시간 받았거든. 그리고 설문을 제출할 때 조금이라도 안 돼 있으면은 그 기타를 클릭한 다음에 안 돼 있는 부분을 기입해야 된다. 간혹 숙제가 안 돼 있는데 완성이라고 적은 친구들 있거든. 한두 개 정도 안 해였으면 2시간, 그 2개를 넘어서 한 3개 정도 숙제 안 해였으면 3시간으로 넣었으니까 다음 주 일요일 전까지 그 자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기존의 친구들은 모의고사 단어는 어느 정도 암기가 되는데 역시나 그 연아 모의고사 단어 그렇게 외우면은 이 자리에서 수업 못 듣는다. 그리고 그 아파서 결석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 몸이 찢어지도록 아파서 카톡조차 못할 수준이다. 제가 기절해 있는 경우가 아니면은 전부 다 등원하시길 바랍니다. 이 녹화해서 영상 올리는 게 생각보다 엄청난 일이거든. 전부 다 출석하면 녹화할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결석을 지양하고 단어 암기 기본적으로 꼼꼼히 하는 거. 그러니까 모의고사 단어를 외우는 건 너무 당연해서 내가 이렇게 외우라 말할 것도 아닌데 그 누적 단어 있잖아. 우리가 5일치씩 누적해서 암기 외우는 거 150개? 그거를 신경 써서 외워야지 실제로 내신에서 위로 상승할 수가 있거든. 모의고사 단어를 안 외우고 시험 보는 친구는 없을 거야. 적어도 1, 2, 3등급? 너네 그 비율에서는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 1등급이 11%인가? 10%냐? 11이냐? 10%냐?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내가 봤을 때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 지금 현재 고2, 고3은 1등급이 4%인데 그건 좀 무리더라도 10명 중에 1명? 그 정도는 충분히. 왜냐면 절반 정도는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절반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조금 우리가 굳이 왜 내신에 이런 것까지 해야 되지? 이행문 암기하는 거나 누적 단어를 외워야지 실제로 2학년 9월, 11월 돼서도 너네가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 등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퍼센티지라고 얘기하는 게 더 확실하겠네. 등급은 너무 넓다 보니까 범위가. 예습을 꼭 철저히 해오라고 계속해서 누차 얘기하는데 33번 지문에서 중심 문장을 몇 번으로 골라왔냐? 4번. 또 다른 거 골라온 사람. 몇 번? 5번? 또? 7번. 일단은 4, 5, 7을 일단은 그 주요 문장의 후보로 두고 첫 번째 질문은 2번 문장에서 두 번째 줄에 그 they, did에서 그들이 했다는 게 도대체 문맥상 그것들이 그러했다. 일단 2번 문장을 구조 파악을 해보면은 주어 동사고 비동사의 보어로서 그쵸? 명사절이 나왔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주어는 and잖아. and competition이랑 conflict 이게 대절의 주어로서 병렬되고 전명을 동그란 거로 묶으면 caused. 그 다음에 얘 뒤에 구조를 봤더니 얘 어떤 동사에 해당되냐? 대표 동사 중에? allow류 동사죠. allow류 동사는 문형이 어떻게 돼? allow? 목적어, 목적격, 보어죠. A2 부정사죠. allow A2 부정사. A에 해당하는 게 목적어니까 네모가로 치고 목적격, 보어는 계속 물결 표시하고 있으니까. 더 way는 지금 여기서 부사거든. 그것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이 2번 형광 펜친 그것들이 그러했더니 문맥상 의미하는 게 뭔지 복원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they가 지칭하는 명사를
쓴 다음에 did가 받는 동사를 쓰시면 됩니다. 여튼 they did가 뭔지는 몰라도 얘 문법 문제로 출제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틀리게 출제하실까? they did를 뭘로 바꾸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출제하시진 않아. did가 받는 동사가 결국에는 어떤 동사이기 때문에 did로 받는 걸까?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id로 받는 거잖아. 일반 동사라 하면 뜯어먹는 영단어에 나오는 그 빨간색 전부 다 그게 일반 동사거든? 동사라는 걸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해? 일반 동사랑 비동사로 분류하는 방식이 있어. 뭐 조동사도 있지만 일반 동사를 대신할 때는 대동사 do, does, did를 쓰잖아. 시제나 그 수일치에 따라서. 그쵸? 비동사를 대신할 때는 뭐를 써? 역시나 시제나 수에 따라서 am, are, is, was, were이잖아. 무슨 말인지 되죠? 그렇게 봤을 때 이 did를 뭘로 바꾸면 안 되는 거야? were, they were. 주어가 복수죠. 그 다음에 시제가 과거니까. 그러니까 did를 써야 된다는 것은 얘들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 they were로 바꿔도 너네가 눈치 못 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는 did로 써야지 맞는 문법 포인트거든. 이거를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 were 비동사 과거 형태를 써서 틀렸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나요? 문법 문제를 전부 다 맞추려면 뭐를 병행해야 돼? 이행문만 그냥 달달 외우면 되냐? 그 밑줄 부분만 보면 맞출 수 있어?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 어법 29번 문제 맞출 때 그쵸? 선택지가 포함한 문장의 앞머리로 돌아가서 전체적으로 구조 파악을 한 다음에 뭐를 해? 해석을 하라고. 해석. 해석을 해야지 맞출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해석을 했을 때 이 did가 받는 were로 쓰였을 때 이 were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면은 해석을 통해서 did가 받는 동사가 일반 동사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무슨 말인지 되냐? did가 받는 동사가 해석상 일반 동사라고. 그러니까 문법 문제도 결국에는 해석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they가 받는 복수 명사가 무엇인지 복원시켜서 쓰고 해석을 통해서 did가 받는 일반 동사가 뭔지 복원시켜서 과거 형태로 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중학교 1학년. 4번 문장. 4번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뭐냐? ability죠. 동사는 gives죠. 심지어 뒤에 구조를 봤더니 얘 어떤 동사야? 대표 동사 중에? 수요 동사에 해당되죠. 거기다가 이제 멀잖아. 멀죠? 주어랑 동사의 이 거리가 머니까는 얘 어떤 형태로 바꾸면은 너네가 깜빡 속을 것 같냐? gives를 뭘로 바꾸면은 옳은 형태로 착각할 것 같아? 빙. 왜? 쉼표 왼쪽에 있기 때문에 마치 뭐처럼? 분사 구문처럼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역시나 문장의 첫머리로 돌아와서 주절의 동사를 찾았을 때 동사 형태가 없다는 걸 알면은 giving을 gives로 바꿔야죠. 이 동사에 ing 붙은 거는 동사가 아니죠. 동사에 ing 붙은 건 두 가지죠. 뭐 아니면 뭐야? 동명사 아니면 현재 분사인데 분사는 형용사니까 동사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는 이 plan이랑 왼쪽에 있는 이 and가 병렬되는 거다. 의미 덩어리거든. imagine and predict가 한 덩어리고 그 다음에 plan, 의미상이 두 개가 병렬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 6번 문장에서 이러한 정신적인 이점이라는 게 문맥상 무엇을 3번 형광펜이다. 분홍색. 이러한 정신적 이점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문장에서 찾아서 한글로 쓰거나 이것도 답변을 하려면 꼭 해석을 병행해야 된다. 이러한 정신적 이점이 무엇인지 이면지에 한글로 쓰거나 혹은 화살표로 연결시켜서 질문 받았을 때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이 8번 문장 너랑 내가 그 승리자의 디센던츠 뜻이 뭐냐? 후손이래. 이게 무슨 말이지? 모르면은 그 추가 읽기 프린트에서 찾아서 그 필기 하면 된다. 그 다음 34번 질문. 34번 질문의 가장 중요한 글감이 뭘까요? 브레인? 라이팅이죠. 브레인스토밍이 아니라 그러니까 막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거든. 집단끼리 모여서. 근데 그러면은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이제 좀 내성적인 사람들은 말하기가 힘드니까 브레인 라이팅이라는 걸 하라고 얘기하는 지문인데 지금 추가 읽기 프린트에 내가 써놨던 평가하다라는 동사는 뭐야? 평가하다라는 동사. 추가 읽기 프린트 assess죠. assess 평가하다. 그 다음에 평가라는 명사는 assessment. 그 다음에 소유하다는 그치? possess. 그 다음에 그 소유나 소유물은 possession. 그 다음에 고3 때까지 자주 나오는데 역시 지금 써준 단어가 당연히 너무 자주 나오는데 이 access 있잖아. 얘는 특히나 명사로 접근권이라는 뜻으로 되게 많이 쓰이거든. 접근권. 물론 동사 뜻도 있지만 명사 뜻으로 되게 많이 쓰이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be better ing be better of ing 이것도 그 추가 읽기 프린트에 있죠. be better of ing 뭐뭐 하는 것이 더 좋다. 포인트는 문법적으로 이 of 뒤에 ing가 나오는 게 올바른 형태인지 알면 되거든. 이것도 역시나 어법 문제 때 이렇게 밑줄 쳐져 있으면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문법 포인트 중에 뭐를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be better of ing에서 ing가 맞는 형태이구나를 알면 되는 거고. 4번 문장이 이 대명사 대미 지칭하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대명사 대미 지칭하는 거. 그 다음에 6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어가 뭐냐? 주어 팀이죠. 동사는 does, come. 왜 의문문이 아니잖아. 문장의 마지막을 봤더니 물음표가 없단 말이야. 물음표가 없음에도 이렇게 의문문 어순이 된 이유는 뭐야? only then이라는 부정어구죠. only도 부정어구에 해당되죠. 영어에서는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문장의 맨 앞으로 끌고 오는 습성이 있거든. 그래서 영어는 실상 주어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주어 동사 어순인 거거든. 한국어랑은 달리.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대표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게 3가지잖아. 추가적으로 2가지가 더 있지만 이행문 기억나죠? 첫 번째는 어떤 경우야? 부정어구죠. 부정어구. 2번째가 장소, 방향의 부사구고. 부사구는 형태가 어떻게 돼?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3번째가 보어. 4번째가 가정법에서 부사절 if의 생략이고 마지막이 동의 표현 so am I, so do I 같은 거죠. 이것도 역시나 수능 그 다음에 고3 때까지 계속해서 출제되는 거니까 꼭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일단 이게 첫 번째에 해당하는 부정어구 강조잖아. 그러니까 부정어구 강조라고 쓸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직 그때서야 팀이라는 게 come together 함께 와서 고르고 refine 정제한다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only then 순서 배열 LBC 문장 삽입의 힌트가 되겠죠. 그 then 6번 문장이 문장 삽입으로 나오면 이 then에서 힌트를 얻으면 되는데 그거를 앞문장에서 이제 유추하면 된다. 그 다음 7번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뭘까? teams can surface and advance. 이제 advance가 진보나 발전이라는 명사뿐만이 아니라
발전시키다라는 동사 뜻도 있구나. 그럼 앞문장에 우리가 대표 동사 페이지 이행문에 나온 거 전부 다 나오네. 7번 문장에 by ing는 해서 어떻게 하면 돼? 뭐뭐? 함으로써 방법, 의미상 이제 어디에서 끊느냐? 여기죠. before부터는 무슨 가로야? 세모, 분사구문. by ing 뭐뭐 함으로써 before 뒤에 ing 분사구문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8번 문장. 8번 문장에 이러한 브레인 라이팅 과정이라는 게 앞문장에 어떠한 과정을 의미하는지, 브레인 라이팅의 과정이 앞문장에 나와 있거든. 이 부분을 이면지에 한글로 쓰거나 혹은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표시해 놓으면 된다. 그 다음 역시나 8번 문장 보면은 얘도 단어로 bring A to the table이잖아. 이거 뜻이 뭐래? 그쵸? A를 제공하다. 이거의 수동태 형태가 본문상에 쓰여져 있는 거고 추가 읽기 프린트에 정리가 되어 있거든. 그쵸? be brought to the table. A가 이제 수동태로 바꾸니까는 수동태의 주어로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 일단은 이 형태가 이상하지 않다는 걸 알기 위해서 be brought to the table에 2번 형광펜 쳐놓을게. 그 다음에 친김에 밑에도 be brought into. 그 다음 35번 지문에서는 얘 일단은 이 문장 지웁시다. 4번 흐름상 적절하지 않는 문장 제거하는 거거든. 주제문 몇 번일까? 1번이죠. 1번. 결국에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엄청 단순하거든. 직원에게 뭐를 주래 얘들아? 직원에게 무엇을 주면 일을 더 잘한다고 하는 질문이에요. 주인의식, 자율성, 주체성.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는 질문이죠. 1번 문장에서 주어는 뭘까? giving. 역시나 얘도 어떤 동사야? 수요 동사죠. 동명사 주어가 수요 동사잖아. 수요 동사가 동명사 주어가 돼서 뒤에 목적어가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왔죠. 이렇게 2개 나왔죠. 그럼 동사는 어디 있냐? can increase. 고맙게 조동사가 나왔으니까 조동사가 주어고. 그 다음에 a feeling that. 이 that은 쓰임이 뭔 것 같아? They are in control. 뒷문장 완전한 거 같냐? 불완전한 거 같냐? 뭐가 빠져있는 것 같아 민서야? 불완전하다는 게 어떤 뜻이야 민서야? 다시 주어 아니면? 뒤에 뭐가 없는 것 같아? 뭐가 없냐? 주어는 있어? 목적어는? are in control이 무엇을 통제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은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죠? 그러니까 that은 쓰임이 뭘까? feeling that, truth that, fact that 으로서 동격이죠. 동격의 that은 뭘로 바꾸면 안 될까? 문법상 위치로 바꾸면 안 되겠죠? 2번 형광펜 쳐놓을게. 문법 문제는 계속해서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 번만 깨달으면 정말 쉽게 맞출 수 있다. 역시나 여기 that도 동격의 that이다. 필링을 한 번 더 수식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게. 같다. 그쵸? 그 다음 2번 문장에서 주어의 핵은 뭘까? (2번) 문장 하진이 뭘로 골라왔냐? 주어요. 스터디죠? 고민할 게 전혀 없죠? 그 다음에 동사는?
이그제민드죠. 주어랑 동사. 가운데 사이에 끼어든 게 뭐야? 전명이죠. 전명. 그쵸? 전명 두 개가 끼어들었네. 그 다음에 5번 문장을 봤더니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이행문에서 어떤 표현이 눈에 띄냐 얘들아. 두 번째 줄 보여? 그쵸? with. 그쵸? 그러면 예문 한번 얘기해봐. with, her, arms, crossed 문형이죠. and 뒤쪽으로 다시 한번 뭐가 병렬돼? crossed. 목적격 보어 부분이 병렬되는 거다. 근데 with her arms crossed에서 그 팔이라는 건 꼬여지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목적어가 팔이 아니라 뭐야 얘들아? workers니까. 노동자는 능동적으로 움직이니까 지금 목적격 보어 부분에 들어간 품사는 뭐야?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아니라 crossed라는. 노동자들이 더 짧은 휴식을 취하면서 그 다음에 더 적은 실수를 만들면서. 6번 문장에도 다시 한번 주어가 뭘로 나오냐? giving이라는 수여동사로 나오죠. 두 번째 나오는 거니까는 파란색으로 쓸게. 알겠죠 이제는? 이렇게. 그 다음에 impromptu 뒤에 나온 목적어들 의문사 절이니까 네모 가로로 묶겠습니다. 그 다음 6번. 여기에 그 탄소 발자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쓸게. 탄소 발자국, 카본 풋프린트. 탄소 발자국이라는 건 결국 얘들아 환경에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다. 결국엔 왜 하필 그러면 발자국이라고 표시를 할까?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환경을 지키고 탄소 배출을 줄이자고 해도 잘 와닿지가 않아 하잖아. 그러니까 직관적인 표현인 발자국으로 바꾼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무인도에 들어가잖아 얘들아.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 섬에 들어가는 순간 무엇이 생겨? 발자국. 인간의 인위적인 흔적을 얘기하는 거야. 발자국이라는 건 결국. 그 환경 발자국이라는 표현도 있거든. 환경 발자국은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안 좋은 거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니까. 되냐? 탄소 발자국에 대한 의미를 써줄게.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온실가스라는 건 대표적으로 CO2나 CO2 혹은 메탄 있죠. 메탄의 총량이다. 여기에서 지금 써주는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수능의 토픽으로 나왔던 적이 있는 거거든. CO2나 메탄도 역시나 지구를 뜨겁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다. 이 메탄은 실제로 우리 인간이 고기를 많이 먹잖아. 소가 방구를 낄 때마다 메탄이 나와서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지문도 있었어 실제로. 그러니까 추가 읽기 프린트에서 주는 것이나 내가 필기해주는 거 꼭 명심해라. 이 지문에서는 주제문 규환이 몇 번으로 골라왔냐? 6번 6번 하나 골랐냐? 6번만요? 2번이랑 6번? 차라리 2번이 나을 것 같네요. 2번으로 칠게. 주제문. 성현이는 몇 번 쳐왔냐? 1번, 2번? 일단은 1번. 1번이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얘들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너네 지금 너네 갖고 있는 종이만 보더라도 이 사업을 학원 사업으로 생각하자고. 예전에는 종이를 썼잖아. 지금도 여전히. 근데 학교에서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어? 모든 것을 다 패드로 바꾸자라는 움직임이 있잖아. 환경보호를 위해서 교과서 같은 거 전부 다. 괜찮아 여기까지? 그럼 그걸로 하면은 환경을 되게 보호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다는 거야? 우리가 전자기기를 쓰는 게 오히려 더 환경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는 지문이기 때문에 1번은 어렵고 2번이랑 3번으로 치겠습니다. 2번이랑 3번.
지금 이 지문에 있어서도 그 8번 문장에 알죠 얘들아? 그 추가 읽기 프린트에 여기랑 같은 표현 내가 2개 써놓은 거다 2개. 도대체 초록색 구름을 회색으로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지? 이거를 내가 그 추가 읽기 프린트에 써놨으니까 꼭 필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7번 지문이 정말 항상 출제돼. 항상 안 출제되는 학교가 없었거든. 다람쥐가 2마리 나오죠. 무슨 색 다람쥐랑? 붉은 다람쥐랑 회색 다람쥐가 나오죠. 그 다람쥐의 그림을 그리고 걔네를 설명해. 무엇이 토종이고 무엇이 외래종이고 누가 우위를 차지하는지, 또 그 우위를 차지하는 종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왜냐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수업을 들으면 계속 헷갈릴 거거든. 그림을 그리고 그 특징을 설명하면 된다. 너네가 이 37번 지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게 이 37번 지문의 질문이다. 뭔 말인지 이해했냐? 지금 저 뒤에 있는 시계로 20분 후에 수업 시작할 거거든. 개인적으로 지금 내가 질문한 사항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물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32번부터 저번에 진도 못 나간. 결국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후천적으로 우리의 그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게 32번 지문의 중심 내용이거든. 1번 문장에서 주어는 에비던스죠. 대열 플러스 비동사니까 얼랏 오브는 많은이라는 형용사고, 많은 그 과학적인 증거가 있답니다. 근데 어떤 증거냐면 demonstrating, 보여주는 증거죠. 그 집중된 주의력이라는 게 leads to, 얘 lead to도 인과관계 동사에 해당되잖아. 집중된 주의력이라는 게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뭐를 하는 거야? 뇌를 reshaping, 재구조화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많은 과학적 증거가 있다는 거죠. 이제 예시가 이제 앞에서 열거가 되죠. 2번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we죠. 그 다음에 동사는 find. 그 동물들에게서, 근데 어떤 동물들이냐면 reward가 원래 보상하다라는 뜻이잖아. 보상하다. 근데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보상? rewarded니까 그쵸, 보상됨, 보상받은 동물이죠. 근데 무엇 하는 것에 있어서 보상받은 거야? 소리를 noticing,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 눈치채는 것에 있어서 보상을 받은 동물들은 즉 사냥하거나 즉 피하는 거죠. 뭐를 피하기 위해서요? being hunted니까 사냥하는 것을 피하는 거냐? 사냥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먹이를 찾을 때는 사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포식자로부터는 사냥 당하는 걸 피하는 거니까. 이러기 위해서 예를 들어 우리는 찾는답니다. 훨씬 더 큰 auditory, 청각의 center, 중추를 그 뇌에서.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눈치채서 보상받았다는 건 결국 소리를 눈치채서 괄호 안에 쓰여져 있듯이 먹이를 찾을 수 있었거나 혹은 잡아먹힐 위험을 피한 동물들은 청각 중추가 크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그로 인해서 살아남았으니까 뭔가 발달이 됐나 봐. 그러면 rewarded, 이 왼쪽에 생략된 표현은 뭘까 얘들아?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몇 가지야? 2가지죠. 그 중에 무엇에 해당되냐? 선행사를 이제 고려해서 원래 형태로 복원시켜봐. 지금 한번 써보세요. 어떤 형태가 생략되어 있는 건지 연필로 틀리든 맞든 써봐야 된다. 민서 썼냐? 뭐라고 썼냐? 위치? 얼로 쓰는 게 낫겠죠? 선행사가 이제 동물이니까 위치고, 주절의 시제가 현재고, 선행사가 복수니까 얼,
주격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면 뒤에 뭐가 남는다고 했어? 형용사나 분사가 남은 거니까 지금 과거 분사가 남은 형태죠. 역시나 수동태잖아. be rewarded, are rewarded. 소리를 눈치채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동물. 그쵸? 그 동물 있잖아. 동물에게서. 근데 어떤 동물이냐면 위에랑 구조가 똑같네. 보상받은 동물 있잖아. sharp eyesight. 예리한 그러한 시력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동물들은 시각적인 영역이라는 게 더 컸답니다. 소리를 잘 들어서 살아남으면 청각 중추가 발달돼 있고 잘 봐서 보상을 받았다면 역시나 시각 영역이 더 커져 있구나. 발달되어 있구나. 그 브레인을 뇌를 스캔한 거 있잖아. 바이올리니스트의 뇌 스캔이라는 게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한답니다. 쉼표 다음에 ing니까 보여주면서 극적인 성장과 익스펜션, 팽창, 확장을 보여주는 거죠. 영역에서 어떤 영역이냐면 콜텍스, 피질의 영역이거든. 근데 이게 왼손을 나타내는 그 영역에서의 극적인 성장과 확장. 얘들아, 바이올리니스트는 왜 왼손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을까? 그쵸? 바이올리니스트가 그거 연주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왼손으로 그 줄을 잡고 있잖아. 그래서 왼손이 발달돼 있나봐,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그리고 그것은 위치의 선행사를 뭘로 봐야 될까? finger은 손가락으로 연주하다라는 동사 뜻이 있거든? 지금 쓸게. 손가락으로 연주하다. 그리고 그것은 현을, string은 줄이죠. 그리고 악기의 줄은 현이라고 하니까 현을 손가락으로 연주해야만 하거든. precisely, 정확하게 해야죠. 자주, 그것도 매우 빠른 속도로. 여기서 위치의 선행사를 뭘로 볼까 얘들아? 무엇이 손가락으로 연주해야 되는 거냐? 위치의 선행사니까 위치를 기준으로, 너네가 보고 있는 것의 기준으로 왼쪽에서 찾아야 돼. 뭘로 보는 게 나을 것 같냐? 그건 힘들어. 왜냐면 이미 that represent the left hand를 수식해주는 것조차도 reasons이기 때문에 콜텍스가 하진 않겠죠. 무엇이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거야? 왼손이죠, 왼손. 그러니까 위치의 선행사는 이 핸드다, 핸드. 왼손이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거죠. 다른 연구는 보여줘 왔답니다. 히포캠퍼스, 해마. 잘 모르죠? 그러니까는 계속적 용법으로 설명해주죠.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거든. 스페이셜 메모리. 공간 기억에 중요한데 enlarged, 확대가 되어 있답니다. 그 택시 드라이버에 있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구절절 사례가 나오네. 많이 쓰면은 그 부분이 성장되어 있고 확장되어 있다는. 결국에 요지가 뭐냐면은 그 물리적인 피지컬, 신체적인 그런 아키텍처 구조 있잖아. 뇌의 물리적 구조라는 게 바뀐다는 거죠. 무엇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지위 집중력을 다이렉트, 향하게 하는 곳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그쵸? 연습을 하는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는 것과 연습하는 부분이 지금 성장한다고 얘기하고 있네. 그러니까 결국에 6번 문장은 주제문으로 잡을게. 위에는 전부 다 예시라고 볼 수 있겠고, 위에는 예시. 바이올리니스트는 왼손을 관장하는 뇌의 영역이 커져 있고, 택시 드라이버는 공간을 기억하는 그러한 뇌의 영역이 커져 있구나. 그 다음에 33번. 33번 맞죠? 33번. 얘들아, 이거 결국에는 이거 우리가 인간의 정신이거든. 마인드가 여기선 지금 우리가 결국에 마인드는 마음이라고 많이 해석하잖아. 근데 그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정신이나 생각으로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 위에 써놓을게. 정신이나 생각.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어떻게 진화가 되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게 됐을까?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고. 한 가지 가능성이 뭐냐면은 뭐 때문이라 얘들아.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처럼 경쟁, 그 다음에 친구랑 지내면서 부모님과 혹은 나와 갈등, 다른 인간 부족과 경쟁하고 갈등하는 것이 우리의 뇌로 하여금 진화하도록 했답니다. 그것들이 그랬던 방식으로. 여기서 데이티드 규원이 복원시켰냐? 뭐라고 쓰셨어요? 다시 Human tribes competed 혹은 뭐라고 쓴 거야 동사는? competed 인간 부족이 경쟁한 방식으로. 좋은 시도였네요. 연아 썼니? 아예 못 썼냐? 뭐라고 썼어? 인간이까지 쓴 거야? 하진이? Human tribes? 성현이는? 동사를 썼어야 되잖아. 그 컴피티션부터 트라이브스 얘기하는 거냐? 민선이? 인간 부족이 진화의 뜻이. 다 틀렸네요? 다 나가세요 교실에서. 수업 못 하겠네요. 한번 그러면은 막 던져보세요. 대가 대칭하는 게 뭘 것 같아? 일단은 복수명사잖아. 복수명사 중에 human tribes는 일단 아니야. 그러면 뭐겠냐? 일단 did가 evolved는 맞아. 진화했던 것처럼. 근데 무엇이 진화한 거야 얘들아? 뭐시기? 그쵸, 우리의 뇌겠죠. 그러면 they did가 받는 건 뭐야? Our brains evolved죠. Our brains evolved. 우리의 뇌가 진화했듯이. 진화한 방식으로 우리의 뇌가 진화하도록 야기했다는 거죠. 집에서 한번 천천히 해석해봐라. 이게 이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위로 못 올라가는 거거든. 내가 해석이 되는데 왜 등급이 안 나오지 하면 이런 부분을 잘 한번 고민해봐라. 인간 부족 있잖아. 근데 이게 어떤 부족이냐면 그것의 에너미, 적을 outthink의 뜻이 뭐래냐? 무엇보다? 단어 우수한 생각을 하다. 정확하게 외워야 된다. 얘에 대한 동의어 써줄게. outsmart. outsmart. 문맥상의 동의어다. 그것의 적보다 우수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인간 부족은 애들아 아주 뛰어날 필요도 없대. 뭐래? even slightly. 심지어는 어떻게라도 약간만이라도. possess 뜻이 뭐였냐? 소유했답니다. 그 vital advantage, 중요한 우위를. 지금은 그냥 성적 덜 받고 더 받고의 문제인데 얘들아, 예전에는 그 정신이랑 생각이 어때? 내가 죽냐 사느냐의 문제였다는 거야. 내가 똑똑하느냐 덜 똑똑하느냐가. 우리 부족의 능력이라는 건, 근데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었어요 얘들아? 상상한 다음에 뭐 해야 돼? predict? 예측하는 거 있잖아. where부터 명사절이니까 네모. 어디에서 언제? hostile enemy, tribe. hostile 뜻이 뭐냐? 적대적인 적부족이라는 게 스트라이크. 공격할지를 상상한 다음에 예측해야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계획, 그에 따라. 계획하는 능력이라는 게 너의 부족에게 뭐를 줬을 거래? 상당한 밀리터리, 군사적인 이점을 줄 것이었답니다. 되냐? 만약에 너네가 친구랑 싸운 거죠, 반에서. 그렇게 됐을 때 친구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할지를 상상한 다음에 예측하고 계획해야지 너네가 지내고 있는 친구 집단에서 이제 소외되지 않는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전부 다 너무 화목하게 잘 지내면 좋겠지만 인간 생활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 처세라고, 처세술. 어떻게 행동할지 인간 그 집단 안에 있어서 이런 게 지금이나 예나 중요했다는 거죠.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은 무기야, 무기. 우리가 얼마만큼 잘 똑똑하게 상상하고 예측하고 행동하는지가. 그래서 공부하는 거죠. 인간의 정신이라는 건 무기랍니다. 그 스트러글, 투쟁에 있어서, 생존에 대한 투쟁에 있어서 동격, 무기라는 거죠. 어떤 무기냐면 훨씬 더 decisive 뜻이 뭐냐? 결정적인 무기. 어떤 것보다도 그것 이전에. 여기서 그것이 뭐게? 그것 이전에 어떤 것보다도 더 결정적인 무기. 무엇이 있기 전에를 얘기하는 걸까? 인간의 정신이라는 무기로 봐야 될 것 같거든? 마인드에 연결시킬까요? 웨펀에 연결시킬까요? 마인드로 연결시키는 게 더 적절할 것 같네요. 마인드로 연결시킬게요. 바로바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게 좀 어렵기도 한데 예습이 부족한 거라고 할 수 있거든? 집에서 이걸 천천히 음미해 봐야 된다. 그냥 대충 그렇구나 라고 흐린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리고 있잖아, 이러한 정신적인 이점이라는 게 얘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was applied 되니까 적용이 된 거죠. over and over 반복돼서 각 succeeding 다음 세대 내가 똑똑해 다음 자식도 똑똑해 계속 똑똑해 이런 식으로 이제 똑똑한 인류가 살아남아서 우리 지금의 우리가 된 거죠. succeeding 동의어 following 다음에 이거 이러한 정신적 이점이라는 게 적용이 되었는데 이거 문맥상 어느 부분을 네모가로 치면은 이러한 정신적 이점이 될 것 같냐? 표시하셨나요? 이것도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어디부터 우리 표시하면은 이러한 정신적 이점이 될까? 표시하신 분? to imagine? 일단 그쵸, 상상하고 예측해서 계획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얘들아 너네 내신 보니까 어때? 순서별 문장삽입 문제가 한 서너 문제는 무조건 나오잖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렇게 봤을 때 왜 자꾸 이 선생님은 문장간을 화살표로 연결시킬까? 결국엔 본문을 암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얘가 의미하는 게 결국에는 앞문장에서 유추해야지 우리가 순서별이나 문장삽입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 너네가 모의고사에서 어려워하는 이제 곧 보잖아. 6월 모의고사 순서별 문장삽입 이것의 힌트가 되는 거야. 전부 다 이 디스 같은 표현이 들어가 있어. ABC에 찾아보면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엔 5번 문장에서 유추하는 게 가장 현명하긴 한데 여기에서 나도 처음에는 이러한 정신적 이점이라는 걸 5번 문장에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무기가 된 것으로 연결시켰거든 작년만 해도.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수업 준비를 하면서 읽어보니까 4, 5번이 적절하더라고. 4, 5번을 합친 게 바로 이러한 이점이더라고. 결국에는 얘를 설명하면 이러한 정신적 이점이라는 걸 이면지 한글로 쓰시오 하면은 상상하고 예측해서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라는 게 4번 문장 요약이죠. 5번 문장 인간의 정신의 무기가 된 것이 정신적 이점을 얘기하는 거죠. 4, 5번 문장을 요약한 게 6번 문장의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 5번 문장을 같이 묶은 거고 7번 문장 그 부족 있잖아. 어떤 부족이냐면 그것의 opponent 적보다도 우수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부족은 be likely to more이 붙었으니까 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성공할 전투에서. 그래서 두 번째 동사 pass on 무엇을 전달하다. 얘들아 살았어. 내가 다른 부족이랑 싸워서 살았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었던 거죠. 즉 생존해서 번식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근데 유전자라는 게 responsible. 너네 단어 리스트에는 뭐라고 내냐 뜻이? 뭐뭐에 책임이 있는. 씁시다. 무엇에 책임이 있는.
혹은 무엇을 담당하는. 혹은 원인이 되는. 이런 세 개의 뜻이 있다. 이러한 정신적 이점을 책임지는 유전자, 담당하는 유전자,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전달할 것이었답니다. 얘들아, 누구에게 전달할까? 유전자를. 그것의 offspring, 후손, 자손에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너와 나는 descendants, 후손이라는 거죠. 승자의. 요약문 한번, 요약문이란다. 얘랑 같은 표현이라는 거다 지금. 우리는, you and I는 here today, 오늘날, 있다, 존재하다. 여기에 오늘날 존재하는 것이랍니다. 존재하다, 비동사.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이 더 잘했거든. 생존해서 승리하는 것에 있어서. 생존하고 승리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의 유전자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고. 주제문은 2, 3번으로 고를게요. 2, 3번. 2, 3번. 젠장? 7번도 괜찮은데. 여러분이 7번까지 칠게요. 7번. 생존해서 유전자를 넘겼다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주제문 안 골라. 주제문 고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몇 번으로 골랐니, 성현이? 7번이요. 7번이랑 9번 고를게요. 7번이랑 9번. 브레인스토밍이 뭔지는 아니? 배웠어,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경영학과 가면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팀원들끼리 팀플 하려고 모여서 하고 싶은 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전부 다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숨겨진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팀에 instead of는 얘 낮 정도로 해석하면 이해하기가 쉽거든. 브레인스토밍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게 더 좋냐면 시프팅, 전환하는 게 더 좋답니다. 과정으로. 어떤 과정이냐면 브레인 라이팅이라고 불리는 과정이죠. 브레인 라이팅에 얘 무슨 표시해야 돼, 얘들아? 물결, 왜, 목적격, 보어가 남아있는 거죠. 되냐? 역시나 프로세스 오른쪽에 어떤 형태가 생략된 걸까? 아까랑 똑같아, 원리는. 선행사가 프로세스니까 뭐 쓰면 될까? 위치, 그 다음에 is. 그쵸? which is called. 목적격 보어. call, name, term. 문형인데 수동태로 바뀐 거죠. 첫 번째 단계는 그 혼자서 하는 것이랍니다. 이거 무엇의 첫 번째 단계 얘기하는 것 같아, 얘들아? 팅의 첫 번째 단계죠. 그럼 얘도 이렇게 연결시켜 놓을게. 아, 브레인 라이팅의 첫 번째 단계 얘기하는 거구나. 됩니까? 너는 시작한답니다. by ing 해서 뭐뭐? 함으로써고 뒤에 보니까는 얘 asking도 대표 동사 중에 어떤 문형에 해당돼? allow류 문형이죠. 요청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만들어내도록 아이디어를 separately 각각. 그런 다음에 너는 갑자기 수영장이냐? 아니죠. 동사 뜻으로 pool이 무슨 뜻이래? 모으다. 그것들을 모은답니다. 대미지칭하는 건 뭐야? 아이디어죠. 일단 풀에 대한 동의어 뭐야, 얘들아? 니네 알고 있는 단어 모으다. 뭐시기? gather. 잘했어요. gather. 민서야, 너 그거 QR 찍어서 듣고 있어? 그거 들어. 너 듣기 다 맞았냐, 3월에? 신박하네요. 발음은 못하지만 귀는 뚫려있는 건가? 또 모으다라는 단어 뭐 있어? collect. 그쵸? 너네 근데 왜 이렇게 중학교 수준의 단어를 몰라? 그거 내신 시험지 보고 깜짝 놀랐잖아. 너무 쉬운 문제 틀려가지고. 대미지칭하는 거 연결시킬게요. 지금 학교에서 진도 어디 나가니? 몇 번? 교과서 3가 나가? 모의고사? 안 나갔어요. 4가 먼저 나가고 3가 나갔어요. 그렇구나.
3점짜리만 나가던데? 진도? 몰라? 인성여고는요? 혼자 생존하셨네요. 뭘 해요 인성여고는 영어 시간에? 여유가 넘치네요. 좋아요. 학원에 다녀야죠. 그쵸? 고맙습니다. 사교육 증진시켜주는 학교. 너는 그 아이디어를 모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공유하는 거죠. 데미지 칭하는 것도 똑같이 이제 아이디어 쓰죠. 어나니머스. 얘들아 어떻게 모은 다음에 공유하냐. 어나니머스의 익명으로 집단 내에서 누가 썼다고 알면은 조금 그 사람의 그러한 평소의 이미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익명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거죠. 독립적인 판단을 preserve, 뜻 보존하기 위해서 혹은 유지하기 위해서. 동의어 유지하다, maintain.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혼자서 판단하도록 하는 거예요. 야 A가 좋은 거 같지 않아? A 아이디어가? 이러면 영향받잖아. 그러니까 혼자 판단하는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 멤버들이 그것들을 평가한답니다. on their own, 그들 스스로 혼자서. 오직 그때서야 팀이 혼자 판단했지. 그리고 나서 함께 모여서 뭐 하는 거야? 선택하고 refine, 다듬는 거죠. 정지하는 거죠. 더 most니까 해서 가장 유망한 옵션을. 되냐? 여기서 대는 어디다가 연결시키면 될까 얘들아? 앞문장이 어디부터? 안 하셨어요? 답변? 빨리 집에 갑시다. 니네 1시 넘어서까지 수업한다 이러다. 오직 그때야 해서 그때는 어디에 해당돼? 5번? 좀만 덜 쓰세요. 너무 많이 쓰셨어요. 이치부터죠. 이치 멤버들이 평가한 후에야. 그러니까 이치부터 끝까지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넣고 해석하면 자연스러워지거든. 7번 지겹도록 나오는 by ing developing 전개하고 발달시키고 발전시키고 assessing 뜻 뭐라 그랬냐? assessing 평가함으로써 아이디어를 개인적으로 선택하고 elaborating 정교하게 하기 전에 그것들을. elaborating의 동의어로 앞문장에서 뭐가 나온 것 같냐? refine이 나온 것 같죠? 그러면은 너네 단어 잘 못 외우니까 이렇게 써줄게. refining. 팀은 surface, 표면이라는 명사 뜻이 있는데 동사 뜻으로는 뭐가 있대? 드러내고 어드밴스, 발전시킬 수 있답니다. 가능성을. 그쵸? 주의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죠. otherwise. 주의를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를 전부 다 알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평소의 평판 같은 거 있잖아. 뭐 반장이 아이디어 냈으니까 제 아이디어가 더 좋을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 아이디어를 뽑기 전에 익명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한 다음에 혼자서 평가했잖아. 다 같이 말로 평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혼자 아이디어 내고 익명으로 개인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주의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 객관적으로 평등하게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다는 거다.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드러내다라는 동사 동의어 뭐하냐? 드러내다. 그건 드러나다. 자동사야. 드러내다. reveal. 그 다음에 uncover. uncover. 드러내다. cover이 덮개란 뜻이 있잖아. 근데 on을 붙어서 반의어가 된 거죠. 드러내다. reveal. 스펠링이 헷갈릴까봐 검정색으로 크게 다시 써줄게. 이 정도는 알지 않아요? reveal, uncover. 이러한 브레인 라이팅 과정이라는 거는 보장한답니다. 뭐를 보장하냐면 모든 아이디어라는 게 be brought to the table, 제공이 되도록. 직역하면은
가져와지도록 그 테이블에, 협상 테이블에. 그리고 모든 그 목소리라는 게 그쵸? 가져와지도록 그 대화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구나. 브레인 라이팅을. 얘들아, 그러면 이러한 브레인 라이팅의 과정은 어디다 연결시키면 될까? 디벨로핑부터 팀까지. 팀. 그 팀스? 그 주어까지? 민선? 팀스가 하나밖? 댐. 더 쓰세요. 이해했습니다. 괜찮나요, 친구들? 저는 7번 문장 전체 했는데 또 민선이가 대답한 거 보니까 그게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과정이니까 그게 더 맞겠다. 그쵸? 그럼 여기로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과정에 해당되니까. 주절은 효과네. 과정이 아니라 효과. 그쵸? 주절은 효과에 해당되죠. 효과가 맞는 발음이잖아. 효과가 아니잖아. 그쵸? 너네 열심히 하고 있니? 집중하고 있어요? 조금 1학년 특. 너네 몇 년도생이야? 09? 저 08학번. 태어나기 전에 대학생. 대박인데? 근데 우리 그렇게 막 세대 차이 안 나는 거 같지 않아? 비슷한 거 같죠? 선생님 몇 살인지 알아? 알고 계셨네요. 맞춰버렸네. 잘했어요. 30대 초반 같아. 어려 보이는 거죠. 30대 초반이라도. 예전에는 되게 애들이 막 어려 보인다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나 봐. 아쉬워한다는 것 자체가 나이가 먹었다는 거죠. 여하튼 애들아, 지금 집중하고 있죠? 너네 특징. 열의가 조금 부족하십니다. 남의 공부하듯 하시는 게 있어요. 그냥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지. 열심히 잘하고 싶지. 이글이글하지가 않아. 뭔가 장작이 타야 되는데 약간 그 장작이 물 먹어가지고 물 잘 안 붙는 느낌 알아? 타닥타닥 하는 느낌? 그런 느낌? 괜찮아질까요 우리? 괜찮죠? 여하튼 마음속으로는 그런데 표현이 안 될 뿐이죠. 마음속으로는 학업에 대한 엄청난 열정이 마음속에 있잖아. 그쵸? 그것은 특히나 효과적이라는데 그룹에서 이시지층하는 게 뭘까 얘들아? 무엇이 효과적일까 집단에서? 뭘 것 같아 연아야? 이시지층하는 거? 브레인 라이팅 프로세스? 대명사가 주어인데 뭔지 모르면 앞문장에 주어 그대로 끌고 오면 된다. 이렇게 연결시킬게. 그 브레인 라이팅의 과정이라는 것은 특히나 효과적이랍니다. 집단에서. 근데 어떤 집단이냐면 고생하는 집단이죠. struggle to 고군분투하는 집단이죠. 뭐 하려고? 집단 지능을 공동의 지능을 성취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다 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다수의 인원에서 최고의 아이디어를 뽑고싶단 말이야. 그럴 때 브레인 라이팅이 되게 좋은 방법이래. 뭔 말인지 되죠? 비유해서 하면 뭐야? 선생님이 말로 질문하는 것보다 각자 쓰도록 하는 게 너네의 생각을 표현하기가 더 수월하잖아. 그런 거를 비유해서 생각하면 되겠네. 됩니까? 그 다음 35번. 너네한테도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봐. 이 1번 문장에 해당되는 이 지문의 중심 내용이 직원뿐만이 아니라 학생에게도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단순히 employees, 직원들에게 agency, 주체의 그러한 주체감. 그러니까 agency가 원래 주체성이라는 뜻이 있어. 주체성.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주체성이잖아. 이거 주인의식이라고 하고 있네. 주체성이라는 감각을 주는 것이 이게 도대체 뭔데? 느낌이죠. 그들이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죠. 다시 한번 얘기해서 그들이 진정한 의사결정의 authority, 권한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라는 게 급격하게 증가시킨답니다. how부터 무슨 가루냐?
네모죠.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집중을 그들이 가지고 올지 그들의 일자리에. 지금 how 때문에 목적어가 앞으로 빠져 있는 거거든. 헷갈릴까봐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게 원래는 위치가 어디라는 거야? 어디 뒤라는 거냐? 원래는 bring 뒤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다. 얘가 원래는 여기 뒤에 있는 건데 의문사 how 때문에 앞으로 나와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많은 에너지와 집중을, 목적어니까 을을 그들이 가져와야 할지 그들의 일자리로. 2번 문장 이제 예시를 들어주죠. 한 2010년의 연구는 manufacturing plant, 갑자기 식물이냐? 플랜트가 어떤 뜻이 있어? 제조? 공장. 오하이오에 있는 제조 공장에서의 그 2010년의 연구라는 게 예를 들어서 carefully,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답니다. assembly line, 조림 라인. 이제 공장에서 조림 라인의 노동자들을 살펴봤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empower 뜻이 뭐래요? 권한을 부여하다죠. 근데 얘들아, 이 노동자들이 권한을 부여했을까? 부여받은 거니까는 수동태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어떤 형태로 쓰면 틀려? empower 능동형으로 쓰면 틀린다는 거다. 수동형으로 써야 된다는 거다. 수동형. 권한을 부여받는 게 문맥상 자연스럽다. 권한을 부여받은 그 어셈블리, 조림 라인의 노동자들인 거죠. 뭐 하는 데 있어서 얘들아? 작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무엇에 대해서 결정해? 그들의 스케줄과 그 작업 환경에 있어서. 이런 노동자들을 한번 살펴보았답니다. 그들은 설계했답니다. 무엇을 설계했냐면 그들 자신의 유니폼, 뭐 입을지, 너네 교복을 뭐 입을지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권한을 가졌던 거죠. overshift가 동사로는 전환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교대 근무라는 뜻이에요. 교대 근무에 대한 권한을 가졌던 거죠. while부터 세모가로 모든 제조 프로세스, 과정과 페이 스케일, 급여의 규모라는 건 어땠어? 똑같았죠. 그러니까 얘들아, 3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자기가 입는 옷이랑 스케줄만 조정한 거지 작업 과정이나 돈은 똑같이 받았다는 거다. 일단 3번 문장에서 대의가 지칭하는 게 뭘까? 누가 설계한 걸까? workers. 4번 건너뛰고 5번 문장. 얘들아, 몇 달 만에? 2달 만에 생산성이라는 게, 공장에서의 생산성이라는 게 얼마만큼 올랐어? 20%. 얘들아, 20%. 너네 20점 올랐다고 생각해봐. 20점. 응? 노동자들이 더 짧은 휴식을 취한대. 심지어 덜 쉬어. 그 다음에 더 적은 실수를 하는 거야. 쉬는 시간 너네 더 적게 갖고 문제도 덜 틀린다고 생각해봐. 그 직원들에게 통제감을 준다는 것이 향상시켰답니다. 그쵸? 뭐를 향상시켰어? 셀프 디서플린의 뜻이 뭐라냐? 자제력. 얘도 역시나 아까랑 똑같다. 얘가 원래 위치가 어딜까 얘들아? brought 뒤쪽이죠. bring, brought. 얼마나 많은 자제력을 그들의 일로 갖고 와야 할지, 그런 갖고 오는 방식을 향상시켰답니다. 어때 얘들아? 너네 스스로 공부량을 정하고 교복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면 이런 효과가 나올까요? 안 나오죠? 여러분은 그 관리가 필요하죠? 6번 문장까지 주제문으로 잡을게. 되냐? 혹시 자율성이라는 단어 아는 사람? 자율성. A로 시작하는데 오, 몰라요? 써놔. 이게 이 지문의 핵심이잖아. 오토노미. 자율성이 그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 지문의 핵심이니까 이런 단어가 주제 제목 요지의 선택지의 단어로 나올 수 있는 거라.
있는 거야. 오토노미, 자율성. 뭔 말인지 되죠? 자율성. 그 다음 36번. 이 지문도 같이 한번 봅시다. 두 개 남았네. 그 사업체들이 쉬프트가 아까 교대 근무로 나온 교대 근무였잖아. 근데 여기선 동사네. 일부 핵심 비즈니스 활동이라는 걸 뭘로 전환했냐 얘들아?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예를 들면 search as 말고 또 예시 들어줄 때 쓰이는 전치사 뭐 있어? search as, like, including. 예를 들면 판매나 마케팅이나 아카이빙, 보관. 요즘 그 파일에 보관 안 하잖아. 그쵸? 웹에 보관하잖아. 이러한 것들을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이때 가주어진 주어 가정이 된답니다. 뭐라고 가정되냐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덜 부정적일 거라고 가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디지털로 전환하니까 환경에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하지만 디지털 비즈니스 활동이라는 건 여전히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는데 in danger, threaten이네? 얘들아 위협하다, 해를 끼치다. 동사 아는 사람. 위험에 처하게 하다. in danger. 함. 얘도 동사 뜻이 있어. 함. 해라는 명사 뜻이잖아. 근데 동사로도 쓰일 수 있댄다. 반전인데? 디지털 기기 쓰는데 왜 환경을 해치지? 일부 경우에 그 디지털 비즈니스의 피해라는 것은 심지어는 더 hazardous, 해로울 수 있답니다. hazardous의 동의어 함의 형용사 형태 뒤에 뭐 붙이면 형용사 형태 되냐? 해로운. harmful 혹은 dangerous, 문맥상 동의어. dangerous, 위험한. 되냐? 이면지에 지금 유주도 관련 표현 3개 한번 써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죠? 유주도 관련 표현 3개 지금 이면지에 쓰세요. 제가 돌아가면서 확인해 볼게요. 스펠링이랑 한글 뜻 쓰면 된다. 그거 전부 다 쓰고 이행문 펼쳐놔. 그거 나와 있는 부분. 정확히 썼는데 이 2D에 뭐가 들어있대요? 그거 왜 그걸 써야 돼? 민진 잘 지내요? 친하? 대학생활 재밌대? 축제였잖아. 근데 그거 티켓팅 같은 거 했는데 다 실패해서 못 갔대. 그럼 안 나갔대? 민진 왔네요. 약간 꽁시렁했을 것 같은데. 민지랑 너랑 성격 비슷해? 완전 달라. 그치? 언니 좀 어떻다고 생각해? 비결로 붙여줄게. 애기 같아. 그러니까 민지가 너가 훨씬 어른스러워. 내 느끼기에. 민지 약간 귀여운 부분 있긴 하네. 누구 닮은 거야? 언니가 엄마 닮은 거. 뭐가 아파? 둘이네? 성? 둘?
안 예쁘지?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사회에 단절돼 진짜 궁금하다. 그치? 네. 학원 다닐 때도 그러는 거야. 성현아 어디 있는지 알아? 아니 여기에서요. 찾아보세요. 찾을 수는 있지. 거기 있는데 넘기니? 거기 앞에 있는 소리가 누나한테. 아이고 소연 씨 문제네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네요. 좀 말하세요. 적었어? 맞았어? 적은 거? 이 뒤에를 끝까지 적어야 돼. 비, 유주도 추, 동사, 원형이잖아. 그것까지를 알아야 돼. 되냐?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이행문. 그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원래 내신 끝날 때마다 그 상담을 진행했거든. 민선이 언니 민지 때만 해도, 그러니까 나랑 3년 내내 하면은 상담을 그러면 총 몇 번 받게? 10번. 1학년 때 4번, 2학년 때 4번, 중간기말,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는 너네도 알다시피 고등학교 생활이 3년이 아니잖아. 2년 반이잖아. 내신이 3학년 1학기 때까지만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총 10번 하는데 여러분은 아직 관찰하는 중이거든요. 지켜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과연 이거 헛소리. 예비 고1 들어오기 전에 항상 학부모 설명회를 했었단 말이야. 요번엔 안 했지, 학부모 설명회. 안 했거든? 근데 내가 학부모 설명회 때 한 3년 전에 학부모 설명회 때 그 학부모님들 여기 다 앉아 계시고 왜 그래 하진아 왔던 것처럼. 아니 화내 아니 나도 모르게 화가 났어. 그 학부모 설명회 화가 났어. 화가 나가지고 학부모님들 여기 앞에 쫙 앉아 계신데 여기서 몇 명이나 남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쾅 이렇게 치고 원원 쌤이 맨 앞에 앉아 계시는데 놀라가지고 잠깐만요 막 이랬는데 여러분이 아직 지금 많이 탈락했잖아요. 학생들이 내보낸 것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 여러분을 이제 아직 남아 있을까 과연 이 친구들이 그럼 아직 우리 밀당 중이거든요. 밀당 저만 여러분은 그냥 그래가지고 조금 잘 적응을 해서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선생님이 또 욕심이 많으니까 또 힘도 없고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랑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또 여하튼 그래서 상담을 진행하겠다는 게 제 말의 요지입니다. 이번에 기말 끝나고는 그래도 1년에 2번은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 왜냐면 텀이 아예 없으니까 기말 끝나고는 그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애들이 또 시험 보는 것보다 더 떨린대. 손에서 막 땀이 나오고 막 나랑 이제 1대1로 마주 앉아서 상담하니까는 막 떨려가지고 막 떨리는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2학년 돼서 상담하면 다 울어. 2학년 때 상담하면 지금은 별로 감흥이 없는데 이제 1년 이제 성적표를 2번 받고 이제 2학년 때 상담을 하면 막 우는 거야. 자기 이제 대학 못 간다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대학은 다 갈 수 있어요. 어디를 가느냐가 그 관건이긴 한데 여하튼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잘 적응한 모습이네요. 정말로. 좀만 더 디테일을 살려라. 멀리 왔네요. 헛소리 하다 보니. 데케이즈는 수십 년이거든. 수십 년 전만 해도 사무실들이 이거 그럼 애들 해서 어떻게 뭐뭐? 하곤 했다. 그리고 괄호 열고 뜻이 뭐래요? 과거에 규칙적 습관이거든.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사무실들이 훨씬 더 많은 종이 낭비를 하고는 했답니다. 그쵸? since 모든 그러한 문서들이 페이퍼, 종이 기반이었기 때문에. 근데 workplace, 그 직장이라는 게 여기서 from A to B는 뭘로 보면 되냐? 변화, 예시, 이동 중에 변화죠. 직장이라는 게 변화하면서 종이에서 디지털 문서로 변화를 하면서
여기에서 닫아야 되는데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목적어가 몇 개인 거냐 그러면 to 뒤쪽으로 해서 3개인 거죠. 디지털 다큐멘트, 인보이시스, 그 다음에 이메일스 이렇게 3개가 병렬되는 거다. 중요한 병렬은 아니니까는 2번 형광펜보다는 이렇게 써줄게. 오브젝트 1, 오브젝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오브젝트의 줄임이죠. 2의 목적어니까. 직장이 변화하면서 종이에서 디지털 문서나 인보이시스 뜻이 뭐냐? 인보이스 송장. 그러니까 물건 구매할 때 그럴 때 보내는 걸 송장이라고 하거든. 그 다음에 이메일로 변화하면서 이시지층하는 건 뭘까? 그것은 유망한 단계가 되었답니다. 나무를 보호하는 유망한 단계였답니다. 여기서 이시층하는 걸 뭘로 봐야 될까? 무엇이 나무를 얘들아 보호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었을 것 같아? 그쵸? shifted부터죠. 그러니까는 이 workplaces 직장이 그 일을 하는 장소가 from A to B로 변화한 것이 결국에는 조금 희망적인 유망한 단계였다는 거잖아. 나무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나무를 보호하는 그러한 조치였다는 거거든. 결국에는 앞문장에 내가 지금 2번 영광 배친 게 문맥상의 promising의 동의어 써줄게. hopeful 희망이 있었다는 거죠. 희망이 있는 단계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려하는, 권장하는 encouraging 분사로 쓴 거죠. encouraging 하지만 그 인터넷과 그 비용이라는 게 인터넷과 전기 비용이라는 게 그 환경에 대한 이게 무시가 되었답니다. 얘들아 여기서 비용이라는 것은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잃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손실,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게 꼭 돈이 아니라는 거다. 인터넷과 전기에 대한 손실, 그 환경에 대한. 우리가 인터넷을 쓰고 전기를 사용하는 것도 환경에 해를 미친다는 거야. 그 인터넷과 전기를 쓰는데 미치는 해, 환경에 이게 무시되었다는 거야. 고려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디지털로 전환해도 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거다. neglected의 동의어 overlooked, 간과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ignored wired라는 어떤 이런 환경 관련 혹은 우리가 전기나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그런 효과에 대해서 연구하는 어떤 집단인 것 같아. 대문자로 쓰였으니까 고유명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유명사. 최근에 wire이라는 곳에 그 보고서가 declared 선언하고 있답니다. 뭐라고 선언하냐면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원천이라는 게 화석 연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게 다 화석 연료를 태우고 있다는 거죠. 8번 문장. 우리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우리가 저장할 때 있잖아. 근데 뭐를 저장하냐면 더 큰 데이터를 너네 아이클라우드 있죠. 아이폰 쓰는 친구들. 아이클라우드에 자동적으로 업로드 되잖아. 그 클라우드에 더 큰 데이터를 저장하면 증가된 탄소 배출이라는 게 만든답니다. 우리의 그린 클라우드. 얘들아 그린에 친환경적인이란 뜻이 있다. 여기에선 초록색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얘들아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야. 친환경적인 구름이 구름을 회색으로 만든다는 건 이거 결국에는 그 아이폰의 아이클라우드에 비유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야. 아이클라우드에 저장하면은 인화하지 않아도 되니까 환경을 보호할 것 같지? 근데 너무 많이 저장해? 그러면 회색으로 만든다. 결국에 환경을 파괴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여기에 대한 같은 표현으로 이거 지금 같은 표현 두 개 한번 해석해 볼게. 그 인터넷을 안 좋게 만든답니다. 환경에. 혹은 깨끗한 온라인 시스템이라는 걸 오염시키는, 원스가 지칭하는 건 시스템이거든. 오염시키는 것으로 만든다. 결국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비즈니스를 전환하는 게 환경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게 만든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 3번 영광 펜친 문장이고, 이 부분이 이제 빈칸으로 출제될 수 있는 거죠. 혹은 함축. 초록색 구름을 회색으로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탄소 발자국이라는 건 그 이메일의 탄소 발자국이 더 작답니다. 우편물보다 포스트 오피스,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지는. 역시나 아까 그 rewarded 기억나죠? animal rewarded랑 똑같아. 메일은 sent, 보내지는 거죠. 발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아, 이 sent를 어떤 형태로 바꾸면 안 돼? 얘 지금 과거 분사잖아. 얘를 뭘로 바꾸면 안 될까? sending. 현재 분사로 바꾸면 안 되죠? 왜냐면은 메일이라는 건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내지는 거니까. 얘들아, 여기에서 지금 이 then을 사이로 혹시 비교급은 종류가 3개잖아. 비교급, 원급, 최상급인데 이 then을 사이로 비교하고 있는 두 가지가 뭔지 알겠니? then을 사이로 비교하고 있는 두 가지. 오른쪽에 있는 메일이랑 왼쪽에 있는 뭐를 비교하고 있는 거냐? 뭐시기 민선아? 그쵸? 이거 사실 이거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야 사실. 칼본 풋프린트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 뒤쪽으로 형태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거거든? 그래서 사실상 이 메일이랑 이 이메일을 비교한다고 보자. 메일이랑 이메일을 비교했을 때 얘들아, 무엇이 더 환경에, 우리가 지금 해석한 9번 문장의 첫 문장만 봤을 때는 무엇이 더 친환경적이야? 이메일이냐 메일이냐? 이메일이 더 작자잖아, 탄소 발자국이. 근데 두 번째 문장, 하지만, 아니 파란색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4g의 이산화탄소를 야기한다는데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무엇이 4g의 이산화탄소를 야기한다는 걸까? 이메일. 그러니까 그 수백 통씩 있는 거 삭제해야죠? 삭제해야 된대. 그게 되게 환경을 오염시킨대. 그리고 그것은 더 많을 수 있답니다. as 원급 비교 나왔네. 50g만큼이나 많을 수 있답니다. 만약에 attachment, 무엇이? 첨부 파일이 크다면, 야 이미지 좀 첨부해줘, 동영상 좀 첨부해줘, 이러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탄소 발자국이라는 게. 뭔 말인지 이해되냐?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 다음 마지막 37번. 이거 하면 우리 평일에 진도 끝난다. 평일에 진도 끝나요. 일단은 너네가 정리한 거 참고해가지고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다람쥐 기깔나게 잘 그리거든요. 일단 붉은 다람쥐랑 회색 다람쥐가 나오죠. 그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굳이 너네가 다람쥐 같아요? 괜찮아요? 얘 네이티브냐 이그저틱이냐? 네이티브죠. 얘 그리고 출신 어디야? 영국이죠? 이게 이상해. 아이패드 쓰는 사람 이거 자꾸 이거 인식하지 않냐? 인식해. 이거 손바닥으로 인식해. 뭐 원래 안 그랬는데 이거 업데이트되고 이상해진 거냐? 너가 원래 그랬어? 원래 이 친구 안 그랬거든? 여기가 뭔가 뾰족해졌나? 원래 안 그랬는데 거슬리네요. 영국. 이거 아이패드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 굿노트의 문제일 수도 있어. 영국산 친구죠. 그 다음 회색 다람쥐. 얘는 이그저틱이죠. 외래. 이그저틱 외래. 얘는 출신이 어디야? 미국 출신이거든. 미국. 나 이 회색 다람쥐에 대한 묘사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 초록도토리 어때? 초록도토리
먹을 수 있어? 오케이죠. 초록 도토리, 익지 않은 에이콘, 도토리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토종 붉은 다람쥐를 위협하고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집단생활 어때? 집단생활 잘하죠. 그 다음에 적응력 어때? 장난 아니죠? 굿. 전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한 거 좋더라. 이 친구가 여하튼 종합해서 우위에 있대. 우위. 괜찮아요? 얘는 열쇠잖아. 괜찮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필요한 사람은 필기 좀 할래? 필요 없는 사람은 필기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한 것에 기반해서 추가할 것만 추가해. 이 지문은 무조건 나와. 다람쥐 어떻게 그래? 쥐 같지 않아? 쥐? 다람쥐 어떻게 그려야 되지? 그림으로 이미지로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해. 얘 약간 못되게 그렸더라고. 그린 거 보니까 못되게. 얘는 순둥하게, 착하게, 뭔가 당할 것처럼. 우리는 회색 다람쥐가 됩시다. 순둥한 거 별로 안 좋죠? 공격력이 강해야죠. 그래야지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아서 번식하려고 사는 건 아니죠, 요즘은. 됐냐? 돼요? 다 썼니? 됐어? 됐답니다. 이거 영상으로 올릴 테니까 혹시라도 필기 못한 친구들은 영상 보면 된다. arise의 과거 형태가 뭘까? 얘 일단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자동사야. arise 과거 형태. 그쵸? rose reason. 이 형태를 이제 몰라서 이제 또 헷갈리면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문제라는 게 자주 발생한다는데, 발생하다라는 동사. 발생하다? 그쵸? 그거 말고 다른 거. 수동태 불가 자동사에 나오는데. 그쵸? happened도 괜찮아. 일단 그럼 쓰자. happens. happen. 그 다음에 그쵸? occur. 그 다음에 emerge. 얘네 전부 다 쓴 거 자동사라서 수동태로 절대 못 쓴다. 혹시라도 이러한 형태가 수동태로 쓰여져 있으면 문법적으로 틀린 거다. 문제가 자주 발생한답니다. 만약에 exotic, 외래종이라는 게 갑자기 도입이 된다면 생태계. 여기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외래종은 회색 다람쥐죠. 브리튼, 영국의 빨간 그리고 회색 스쿼럴, 다람쥐가 명확한 예시를 제공한답니다. 회색이 도착했을 때 미국으로부터 도착한 거죠. 1870년대. 두 다람쥐 종이라는 게 애들아 뭐 했어? 컴피티드? 경쟁했답니다. 같은 식량과 헤비텟 뜻? 서식지를 두고. 그리고 그것은 토종의 빨간 다람쥐의 개체를 어디에 뒀어? under pressure? 압박하에 뒀답니다. 이것도 너네 단어 모를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거 써줄게. put, under pressure. 아까 bring A to the table처럼 put A under pressure. A를 압박하다. 얘들아 너네 압박받는 느낌 들면은 위에서 아래로 짓누르는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토종의 빨간 그러한 다람쥐를 압박하에 뒀다는 거. 여기 한번 화면 봐봐. 이런 거야. 화면 보면 압박, pressure, 위에서 짓누르는 거야. 짓누르는 거. 그럼 얘가 어때?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다. 위에서 아래로 짓누르는 거. 압박하에 뒀으니까. 회색은 as라고 있는데 as, 우위, 모서리란 뜻이 있는데 우위를 갖고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식단을 적응시킬 수 있었거든. 여기서 얘들아 as, 이점에 대한 동의어 뭘까? 아까도 나왔는데 mental 우위, 이점, advantage. 그 다음에 adapt, 적응시키다, 조절하다. adjust. 그 다음에 modify까지 쓸게. modify. 전부 다 외워라. 그거 수첩 준 것에 적어놓고.
그것은 is able to, be able to. 얘 지금 구조 보이죠? be able to. 뭐가 사이에 애들아 이거 구두점 이름이 뭘까? 얘 이중쉼표. 연결어가 중간에 들어갔으니까 그것은 초록색 에이콘스 도토리를 먹을 수 있었답니다. 한편 그 빨간 다람쥐들은 오직 소화할 수 있었죠. mature acorn 익은 도토리만. 되냐? 5번 문장. 같은 지역에서 숲의 지역에서 회색 다람쥐들은 식량 서플라이 공급을 파괴해버렸죠. 빨간색 다람쥐가 뭐하기 전에 심지어는 have a bite 한 입 물기도 전에. 장난 아니죠. 회색 다람쥐 전투력. 동의어 써줄게. destroy. 그러니까 얘들아 식량 공급을 파괴한다는 건 익기도 전에 먹어버리니까 그쵸? 완전 그 원래 있던 질서를 없애버린 거잖아. 파괴하다. R로 시작하는 거. ruin, wipe out. 없애버리다. 무엇을 없애버리다. 마지막 두 문장. 그 회색 다람쥐는 또한 더 densely 밀집하여 살 수 있었던 거죠. 다양한 서식지에. 그래서 살아남았답니다. 더 쉽게 우드랜드 그 산림지대가 파괴되었을 때도. 얘 시제 형태 뭘까 얘들아? has been destroyed. 현재 완료 수동태죠. 얘를 어떤 형태로 바꾸면 틀려? has destroyed. 능동형으로 바꾸면 틀린 거죠. 왜냐면 산림지대는 파괴하는 게 아니라 파괴가 되는 거니까. 지금 회색 다람쥐의 만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네. 결과적으로 빨간색 다람쥐는 has come close to extinction. 멸종하게 되었다는 거죠. 영국에서. 근데 아직까지 있대요. 아직까지 있긴 한데 되게 소수야. 처음에는 빨간 다람쥐의 비율이 많다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 그러한 통계표가 있거든. 뭔 말인지 되죠? 그럼 우리 평일에 진도 끝난다? 그러면 우리 주말에 뭐 할까 얘들아? 한 줄 정리. 한 줄 정리하고 워크북 완성해 와야 되고 교과서 프린트는 평일에 나눠줄게. 자습해야 되는 친구들은 자습일지 먼저 보내는 거 잊지 말아라.